관련해서 제가 이게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갈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네, 이제 오동현 상임 대표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바로 이 검찰의 이 정치 행태, 정치 수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게 저기 오늘 최초로 밝혔어요. 뭐냐면 압수조서입니다. 압수조서. 여기 보이시죠? 압수조서. 여기 보이면요. 압수조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또는 경찰이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을 통해 확보한 물건과 그 경위, 일시, 장소, 관련자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압수조서에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여기에 이게 날짜가요.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될 때인 거죠. 이때가 한참 바이든 날리면 얘기 나오고 할 때 이때입니다. 2022년 10월 13일에 이른바 이제 김용 부원장 관련한 사건 때 이 압수조서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아예 기소도 안 된 이재명 당시의 대표를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조서에 써 있는 거예요? 네, 압수조서에 2022년 아예 그 기소도 안 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와 어떠한 직관적인 영향이 없는 사건에서 이 압수조서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물품은 이제 뭐 나이키 백팩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돈이 들어있다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거 조사 가져간 건데요. 이게 이제 박태선 씨라고 이분이 뭐 유동규 씨의 가까운 뭐 내연녀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네, 일단은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남성 이름이 예, 그다음에 정민용 씨는 이게 대장동 사건에 네, 관련된 그렇죠. 이 두 분의 회계사. 압수수색 물품 조서인데 여기에 기소도 안 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을 피해자 이재명으로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이 말은 즉슨 이거는 이재명 모든 사건의 종착지를 이재명으로 딱 이미 찍고 이 수사를 한 거다. 그러고 주변부터 턴 거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을 통해서 여기를 그냥 탈탈 털고 어떻게든 연관 지어서 마지막에 종착지는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 바로 피의자로 아예 그냥 적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위법조서 아니에요? 위법조서입니다. 위법조서인 거죠, 저게? 예, 심각한 사태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구 드리는 것은 일단 대법원에서 김용 부원장, 이게 김용 부원장 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치 수사를 막 털었던 그 과정인데 그 김용 부원장 사건 관련해서 이게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을 바로 잡고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동규의 진술 번복과 그다음에 박태선의 불법 면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표기 등 이 정치 수사의 전모를 일단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이 정치 검찰은 또 즉각 해체해야 돼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설파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관성이 있어요. 검찰이 네.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수사 검사들을 다 바꿔요. 네. 팀을 바꾸고 팀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증거가 조작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진술이 번복돼요. 네. 그래서 그 증거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번복된 진술을 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별건 수사를 통해서 다 주변 사람들 탈탈 터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큰일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사건이 다 그런 방식으로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위법적인 조서의 내용을 보면 검찰 스스로가 저게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자도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명시했다고 하는 건 검사 스스로가 나는 이재명을 피의자로 만들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 그렇다면 그 옆에 있었던 김용, 정진상, 그다음에 이화영 이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에서 소위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살인의 형태로 벌어진 것이라면 대부분 무죄로 맞습니다. 결말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 오늘 아침 11시쯤 하신 겁니까? 네, 10시 반. 10시 반에 기자회견 하신 내용도 정확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다시 맞습니다. 돌아보면 네. 이 윤석열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피의자로 적시하고 이 검찰총장에서 했던 그 버릇대로 검사들을 싹 모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을 15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탈탈 털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자꾸 수사는 오히려 본인으로 김건희로 그렇죠. 조여오고 그래서 내란까지 벌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도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현 사법체계에 네, 대해서. 현 사법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사법체계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불법적 권한 다 써가지고 이런 조서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했다가 불법 계엄 나서 본인이 그냥 관뚜껑 닫은 사건이 바로 불법 계엄 사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견인 것이고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이재명 당시 대표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